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싱 API 로그인 파일을 기반으로 실제 TR, 즉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예수금을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폼을 누르시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폼 로그인이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 폼을 새로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왼쪽 상단 두 번째에서 사용자적인 폼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폼 하나가 생성이 되겠죠. 이 생성된 폼에 저는 기존에 있는 폼 로그인에서 이렇게 두 개의 텍스트 박스를 카피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아이디는 계좌번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그냥 패스워드라고 쓰셔도 좋지만 좀 더 정확하게 계좌 비밀번호라고 쓸 것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거는 확인 버튼이 되겠죠. 자, 먼저 버튼은 cmd OK 라고 할게요. cmd 어카운트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md 어카운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캡션은 확인이 되겠죠. 네, 캡션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유저 폼의 이름은 frm 어카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션은 예수금 조회로 하고요. 그리고 계좌번호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바꿔야겠죠. 텍스트 박스는 tb 어카운트, 그리고 두 번째는 tb acc 패스워드, 어카운트 패스워드.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살짝 조정하고요. 그리고 요게 어쨌든 얘도 계좌번호고 계좌 비밀번호인 어떤 개인 정보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캐릭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처리되어 있는 텍스트 박스를 카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 폼을 기존에 있는 이 시트에서 또 띄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과 같은 이런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디자인 모드를 누르셔서 왼쪽에 삽입 메뉴를 누르시면 자, 버튼을 하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추가하시고요. 이거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속성을 누르신 다음 이름을 다시 변경을 할 거예요. cmd deposi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션을 예수금 조회라고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제 시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시트는 기존에는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대한 이벤트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앞서 말씀드린 예수금 조회라는 버튼을 클릭할 때에 대한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 형태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입력을 받을 거예요. 뭘? 아까 계좌번호를. 그래서 폼 어카운트 .show 이렇게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대화상자를 띄울 거고요. 그리고 계좌번호 대화상자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는 이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에 대한 프로시저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나를
나를 화면에서 안 보이게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즉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용도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럼 다시 시트로 돌아가서 폼 어카운트에 쇼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로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해제할 거예요.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로그인은 아직 안 해도 되고요. 바로 예수금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금 조회에서 계좌번호를 뭐 아무거나,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도 뭐 아무거나 입력을 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사라지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실제 예수금 조회를 눌렀을 때 아까 그 대화 상자에 있는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어떤 트랜잭션의 파라미터로 실어서 Sync API 쪽으로 전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금과 주문 가능 금액을 받아오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다시 비주얼 베이직 코딩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금 조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폼을 띄워서 입력을 다 받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프로시저를 하나 호출을 할 건데요. request 언더바 CSPAQ 12200 이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하나 호출을 할 거예요. 난데없이 CSPAQ 12200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실 수밖에 없죠. 처음 나오는 거니까요. 요거는 예수금 조회를 하는 트랜잭션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자, 데브센터라고 이전에 데브센터라고 요 데브센터 Sync API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아래에 보면 데브센터 EXE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요 데브센터 EXE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런 화면에서 이 데브센터 EXE는 각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거니와 실제 트랜잭션을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 에러 코드를 조회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CSPAQ12200이라고 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을 결국 예수금 그리고 주문 가능 금액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이 이름으로 아까 프로시저 이름을 명명을 하게 된 거죠.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CSPAQ12200이라는 트랜잭션은 세 가지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인블럭, 그리고 또 하나는 아웃블럭 1, 나머지 하나는 아웃블럭 2네요. 자, 이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블럭은 어떤 리퀘스트를 할 때, 즉 이 트랜잭션을 Sync API DLL 쪽으로 송신을 할 때 꼭 채워줘야 되는 필드들입니다. 전체를 다 채워줄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 반드시 맨데토리로, 즉 의무적으로 채워줘야 할 필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코드 카운트와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비밀번호에 해당이 돼요. 자, 이런 정보들을 채워서 보내주면 이렇게 아웃블럭 1, 2로 리시브 데이터라고 하는 이벤트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웃블럭 1은 인블럭을 그대로 돌려주고 아웃블럭 2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필드들을 채워서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용할 것은 현금 주문 가능 금액과 그리고 예수금이에요. 각각 필드의 이름은 Money Ordable Amount, 그 다음에 DPS가 되겠네요. 두 개의 타입은 둘 다 long, 그리고 DPS도 long.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것은,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체크해 보고요. TR 확인창은 주식의 현재가를 조회하는 TR11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22630이라고 하는 종목 코드를 하나 입력을 해 볼게요.
조회를 누르게 되면 122630이라고 하는 종목 코드를 가진 녀석은 이름이 코덱스 레버리지고 종가는 13,295원이었고 그 다음에 전일 대비 마이너스 1.74%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거래량은 이 정도가 된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필드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필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즉 ETR 확인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을 하기 전에 어느 필드를 어떻게 채워서 싱 API 쪽으로 보내면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데브센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코드로 돌아가시면 이 서브 프로시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서브 프로시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역시 이번에도 코딩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서브 프로시저에 대해서 여기까지 코드를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리퀘스트 CSPAQ12200이라고 하는 서브 프로시저에서는 이렇게 XA 쿼리 CSP12200이라고 하는 녀석이 없을 경우에 그 오브젝트를 생성해주고 그리고 TR에 맞게 리소스 파일을 지정해주고 TR 리퀘스트를 보내기 위해 인블록에다가 데이터를 채워주고 그리고 실제 리퀘스트 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XA 쿼리라고 하는 객체의 타입을 가지고 XA 쿼리 언더바 CSPAQ12200이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XA 쿼리 이건 또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객체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XA 세션 객체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렇게 XA 쿼리라고 하는 객체도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XA 쿼리도 여러가지 이런 메소드들과 그 다음에 콜백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레스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et 필드 데이터 그리고 receive 데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콜백 이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다시 코드로 가실게요. 코드로 가시면 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객체가 비어있으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실제 객체가 깡통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XA 쿼리라고 하는 녀석을 크리에이트를 해서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를 해서 요 변수 요 오브젝트 객체 변수에다가 어사인을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소스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항목을 요런 파일로 지정을 해줘라. CSPAQ12200.res 라는 파일로 지정을 해줘라. 그럼 이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이 파일은 설치 디렉토리에 가시면 레스라는 디렉토리, 리소스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CSPAQ12200res 라고 하는 이러한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setFieldData라고 하는 메소드, 즉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세팅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코드 카운트 그리고 어카운트 넘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세팅을 해서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어카운트 넘버는 아까 폼 어카운트에서 입력받은 그 어카운트, 즉 계좌 넘버, 계좌 번호가 되겠고요. 패스워드는 역시 폼 어카운트에서 입력받은 계좌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값을 입력받고 리퀘스트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리퀘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리턴 값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은 값이면 에러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에러의 코드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펄스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무슨 의미인지? 자, 이 리퀘스트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be next as boole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불리언 타입이고요. be next라는 이름을 가진 파라미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리퀘스트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나갈 때에는 얘를 true로 세팅을 해주시고 마지막 거를 false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근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그런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리퀘스트를 할 때 false로 세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트로 돌아가셔서 로그인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수금 조회를 눌렀을 때 아까 입력해 놓은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대로 CSPAQ12200 리퀘스트가 전송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에러가 날 경우에는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띄운다고 했었죠? 에러가 안 났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에러를 만들어 볼게요. 예수금 조회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예수금 조회를 눌러보면 계좌번호를 제가 이렇게 미리 이상한 계좌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1234 뭐 이 정도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전송 오류 -9라는 에러가 출력이 되네요.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시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9는 무엇이냐? -9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9 저렇게 에러가 났을 경우에 지금은 제가 의도적으로 에러를 냈지만 무슨 에러인지 모를 경우는 여기다가 에러 코드를 이렇게 -9라고 입력을 하시고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구체적인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해당 계좌가 없다. 자, 이걸 보시고 내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좌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에러가 안 나죠. 잘 전송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전송만 하면 뭘 합니까? 자, 이제는 받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receive data라는 콜백 이벤트로 모든 트랜잭션은 수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receive data 라고 하는 서브 프로시저를 카피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코딩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워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백 이벤트인 경우에는 이 객체 이름에 언더바 리시브 데이터 이렇게 약속된 이름으로 서브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추가합니다. 자, 이 리시브 데이터에서는 결국 DPS라고 하는 필드 1200 아웃블럭 2의 DPS라는 필드와 머니 오더블 어마운트라는 필드를 읽어와서 각각의 롱 타입을 가진 디파짓과 오더블 AMT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네요. CSPAQ12200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체는 인블록 1과 아웃블록 1, 2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즉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가시면 12200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블록 1, 아웃블록 1, 아웃블록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금 주문 가능 금액인 머니 오더블 어마운트 그리고 예수금인 DPS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코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닫아주고요. 여기에 아까 지운 거를 잠깐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즈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요. 이 셀즈는 VBA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즉 셀의 특정 값을 세팅해 줄 수 있고요. 셀의 특정 값을 읽어올 수가 있고요. 셀 관련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무조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펑션이에요. 보시다시피 로우와
칼럼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칼럼을 제가 6번 칼럼에 f.value, 즉 6번 로우의 f 칼럼에 있는 셀의 value에다가 받아놓은 디파짓이라는 예수금을 세팅을 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6번 로우의 g라는 칼럼에 value에 여기에 OAMT 라고 하는 현금 주문 가능 금액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값은 조회를 한 후에 6번 로우의 F, 6번 로우의 G 칼럼에 알아서 세팅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에 맞게끔 꾸며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6번이면 여기에 해당되고요. F는 여기, G는 여기니까 요만큼을 긁어서요. 요만큼을 긁어서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흰색 글씨, 요거는 흰색 글씨로 할 거고요. 요거에 색깔도 좀 넣고요. 여기다가는 예수금, 여기다가는 주문 가능 금액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필드를 늘려줄게요. 열너비를 한 이 정도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진하게 보고 중앙정렬.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여기 찍히는 것도 돈이고 여기 찍히는 것도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보기 좋게 역시 셀 서식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천단위 구분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 조회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 조회를 누르시면 자, 계좌번호를 제대로 된 걸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도 제대로 넣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약 20만원 정도의 예수금과 100만원 정도의 주문 가능 금액이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읽어온 거예요. 실제 제 계좌에서 이러한 금액들을 지금 읽어와서 화면에 뿌려준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이 검증이 된 거죠. 셀즈 6F, 셀즈 6G에 각각 예수금과 주문 가능 금액이 세팅이 되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셋필드 데이터로 인블록을 구성하고 리시브 데이터 콜백 이벤트로 엑셀 시트에 출력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특정 종목의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현재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